항상 자기이려고 노력하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할 것이며 고통이 있어 기쁨이 있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며 유머를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매일 반성한다. 그리고 keep on going. 100세까지 현역에서 일했던 일본의 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0번의 새해를 맞이해 본 사람의 이야기라 왠지 삶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 듯한데요. 새해의 시작점에서 멋진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어떤 계획이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나답게 실천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날이면서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그림책 이야기 시즌2의 마지막 4번째 시간이죠. 진행을 맡은 영입니다. 감기가 살짝 걸려서 목소리가 좀 섹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야기 소파와 함께 행복한 시간 또 많이 만들어가요. 새 달력 걸면서 새해 계획도 많이 세우셨나요? 이야기 소파는 얼떨결에 햇수로 2년차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진행자로서 저는 2019년에도 이야기 소파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가 바뀌면 누구나 공평하게 먹게 되는 나이. 길게 보면 인생. 또 깊이 보면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오늘은 이런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그림책에서 생명을 과연 어떻게 다룰까 궁금하시죠? 그림책인 듯 그림책 아닌 그림책 같은 그림책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히노하라 시게아키이시고요. 그린이는 무라카미 야스나리입니다. 지은이이신 히노하라 시게아키님은 100세가 넘을 때까지 현역에서 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의사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멘트도 바로 이분이 하신 얘기였어요. 이분은 삶과 생활을 건강하게 살면서 거기에서 온 철학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셨는데요. 이 책은 그 수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실제 초등학생 아이들과 교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인지 제목만큼 어렵고 무겁지는 않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인 듯 보이나 그림책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이야기. 또 어렵고 큰 주제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림책 같은 눈높이로 다가간 책이라는 의미로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책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세운 새해 계획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듣습니다.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말의 힘, 언어의 힘은 참 큰 것 같죠? 옛말에 부모 말이 문서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주는 말의 에너지는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인 것을 말하고 말하는 대로 꼭 이루시길 한 번 더 바라고요. 말하는 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온 노의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같이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도 부제가 앞에 붙어 있네요. 바로 의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생명 이야기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4교시 수업 시간, 교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보통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고 나타난 선생님이 인사를 하자 30명 어린이들도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인사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인사말처럼 멋진 것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해주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들 학교 잘 다니고 있었죠? 할아버지 선생님은 칠판 앞에 몸을 곧게 펴고 서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입니다. 이름은 히노하라 시게아키이고 나이는 95이랍니다. 우리 어린이들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지요? 하며 아이들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잡더니 칠판 맨 왼쪽에 0이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선을 하나 긋기 시작했습니다. 굵직한 선이 오른쪽을 향하여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긴 선이 칠판 오른쪽 끝에 닿자 선생님은 거기에 100을 쓰고 그 위에 화살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여기쯤이 되겠지요? 선생님은 0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10을 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긴 선 끄트머리에 써놓은 숫자 100 옆에 95를 쓰고 그 위에 굵은 화살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내 나이는 여기 9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요? 여기저기서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100살까지요! 선생님처럼 95까지요! 95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할아버지 선생님을 보니 모두들 선생님처럼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요.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을 생각해 보면서 우선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선생님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자 안에서 선생님이 쓰는 청진기를 몇 개 꺼냈습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마주보고 짝꿍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봐요. 모두들 청진기를 귀에 꽂고 짝과 마주 보았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장이 어디야? 안 들려. 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야, 말하지 마. 가슴을 내민 어린이나 짝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는 친구나 모두들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어린이들의 말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린다 들려. 와, 신기하다. 조용. 야, 심장 소리야. 어디에선가 이런 말도 들립니다. 왠지 무섭다. 보이지 않는 생명이 실제로 보이는 듯한 형태로 다가오는 순간을 어린이들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아이들에게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95년 동안 내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어요. 세어보면 어림잡아 30억 번이 넘지요. 심장은 산소나 수분, 영양소가 있는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모터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은 우리 뇌로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 청진기를 거두어 정리한 다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심장에요! 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는 어린이. 생각하는 것은 머리니까 머리를 가리키는 어린이. 온몸에요! 하고 대답하는 어린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책의 일부를 읽어보았는데요. 과연 아이들에게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까 궁금했었는데 과연 의사 선생님답게 접근을 하셨네요. 생명 유지에 제일 중요한 심장의 존재를 청진기를 통해 소리로 들려주며 확인시켜주기. 정말 쉽고도 직접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생명의 존재를 생물학적으로 확인시켜준 후 선생님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읽어볼게요. 뮤지컬 배우 정상윤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을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이젠 어쩔 수 없는 미련한 나의 모습을 버릴 수만 있다면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나의 내일이 다가오면 소년의 꿈을 이뤄줄 작은 노래가 돼줄게.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을 오늘도 미련 없이 나를 남겨두고 떠나가네. 소년의 꿈을 이뤄줄 작은 노래가 난 되어 줄게. 소년이 어른이 되어였습니다. 이 곡은 원래 밴드 몽니의 곡인데 오늘은 고래고래라는 뮤지컬에서 정상윤 배우가 부른 버전으로 들어봤어요. 맑고 담백한 목소리가 소년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고요. 이렇게 교실에서 할아버지에게 생명 이야기를 들었던 초등학생 친구들도 지금은 다들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겠죠? 자, 심장 소리가 바로 생명이라고 알게 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시 책을 함께 볼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생명이 시간이라고? 어린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아니랍니다.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모터일 뿐이죠.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죽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생명을 쓰는 것이랍니다.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랍니다. 어린이들은 살아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뛰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생명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내가 100살이 되면. 어린이들은 오늘부터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칠판에는 선생님이 분필로 그어놓은 긴 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살 오른쪽으로는 100살이라고 쓴 데까지 곧은 선이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히노하라 선생님이 30명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 생명을 써주신 45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에는 초록색 긴 칠판에 흰색 분필로 그어진 가로로 긴 줄이 그어져 있고요. 시작과 끝에는 0과 1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철학적으로 끝낸 할아버지 선생님의 생명 수업. 정말 이해하기 쉽고도 잘 와닿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죠? 생명은 시간이다. 시간을 쓰는 것이 생명을 쓰는 것이다. 생명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소중한 생명 30분을 같이 쓰고 있었네요. 이렇게 생명같이 소중한 시간, 아니, 생명 그 자체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또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순간순간을 그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것도 생명인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라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노래도 한편의 시 같지요.
소중한 생명 자체인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지 말고 후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후회 없이 꿈꾸면서 보내야겠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두면서요.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사용하실 건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시간 30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소파 그림책 이야기 시즌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울 건강하시고요. 또 즐겁게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그림책 이야기 시즌2 네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 윤영, 연출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